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처음으로 우리 충남일보하고 단독 인터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대전 서구 을지역 예비 후보로 출마했고,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의 최종적인 후보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선 예비조사 이제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첫째로는 여기는 이제 민주당이 오랫동안 의원을 쭉 해오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에게 빼앗긴 땅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을 대전 서구 을 지역에서 반드시 되찾아와야 되겠다. 이 되찾아올 수 있는 인물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물군 가지고 기존에 대전 서구 을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후보 가지고서는 박범계를 이겨낼 수 없다. 이런 전략적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박범계로부터 우리 미래통합당이 자존심을 걸고, 특히 이 대전 서구 지역은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당히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이 경선 충분히 저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내려왔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말로만 갖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 서구 지역 유권자들의 수준에 맞는 정책 능력과 전략 능력, 그 다음에는 투쟁 능력과 투쟁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30여 년간 대한민국의 최고의 중요한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에서도 제가 근무를 했고, 또 이 해외 외교관으로서도 제가 활동을 했고, 또 국가정보원에서도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부분에서 전 인생을 보냈습니다. 이런 30여 년간에 걸쳐서 충분히 학습하고 또 경험을 축적한 이런 정책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안보 파탄, 그 다음에 민생 파탄 아니겠어요? 물론 헌법 유린, 헌정농단 이거 용서할 수 없죠. 이런 3대 재앙을 이번에 우리가 옷이 지금 현재 핑크색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 서구 지역의 을 지역의 유권자분들과 함께 핑크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반드시 민주당 의석을 현재 대전 서구 지역에서만 뽑아오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서구 갑지역, 또 유성지역, 또 다른 세종 이런 지역에서 이 핑크 혁명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제가 적임자라고 주변에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평판을 바탕으로 경선과 본선, 특히 본선에서 제가 이길 수 있는 저는 후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 출마 이제 계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전 충청도가 모든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저는 이 지방 인물이 아닙니다. 중앙 인물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단순하게 서울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채널, 그리고 지금까지의 활동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앙 인물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전국적으로 핑크 혁명을 바람을 일으키는데도 적임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 지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그러한 핑크 혁명의 바람을 일으키기에 적합한 인물이다 하나고, 두 번째로는 흔히 이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전과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상대 후보에 의해서 말하자면 네거티브 홍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대전이 충청권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행정. 그래서 저는 충청도 서천이 고향이에요. 거기에 일가칠척들 다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저도 수시로 고향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102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어머님까지도, 불과 한 달 전까지 우리 어머님까지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생한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에서는 또 대전고등학교를 제가 3년을 다녔는데, 대전고등학교 다닐 때 3년은 어느 누구든지 제일 꿈과 희망, 그야말로 비전으로 꽉 찬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청운의 꿈을 꿈고 충남 서천에서 대전, 당시 충청도의 수도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품었던 꿈을 내 고향에 와서 다시
이렇게 기회를 가진 거예요. 실현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는 지금 결혼을 제가 82년도 했습니다. 지금 거의 40년이 됐어요. 처갓집이 대전이에요. 처갓집이 대전에서 평생을 살았고 우리 와이프도 대전에서 학교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제가 대전과 연구가 없다고 이렇게 비방 수준의 이렇게 이 언론 그 홍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대전 지역의 특히 서구 지역, 을 지역 유권자들의 수준에 맞지 않은 거다. 그래서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 저는 충청도와 대전과 직접 간접적인 인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지금은 어디서 사느냐가 물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대전 발전을 위해서 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국정 실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멋있게 잘 갖고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미래 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미래 비전 대전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누가 더 미래 비전을 멋있게 알차게 우리 유권자들 우리 서구 을 지역의 유권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게 홀수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전에 살지 않아서 대전을 잘 모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자기 지역구 정치도 중요하지만 중앙정치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치를 누가 해요? 문재인 정권이 하잖아요. 문재인 정권 지금 얼마나 국정 실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양원규부를 저는 높이 평가한다는 말을 잊지 않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에서 한 번도 안 살았잖아요. 학교 다닌 거 빼고는. 서울도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중앙정치 할 수 있나요? 똑같은 논리를 하면? 제가 대전에서 안 살아서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능력도 뭐 또 하나도 없다 이렇게 깎아내린다면 대학만 서울에서 다닌 사람이 서울에 와서 어떻게 중앙정치를 하냐고요. 서울에서 안 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부가 저 반박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 정식으로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저거 1대1 밤새 맞짱 토론하자고 제가 공식 제안합니다. 국가적인 이슈, 지역적인 이슈 망라할 것 없이 전 세계적인 국제 이슈 할 것 없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15위권 내외의 국민이에요. 1등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전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정도 되려면 대전 이슈,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가적인 이슈, 국제적인 이슈까지도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이슈를 밤새도록 토론하든지 맞짱 뛰자 이거예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제가 분명히 제안합니다. 세 가지 이슈. 하나도 예외 없이. 이제 공약사항은 갑작스럽게 이 공관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습 능력은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제가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새벽 1시, 2시, 3시 잠 안 자고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런 학습 능력과 그리고 저의 열정 이런 걸 가지고 충분하게 앞으로 더 좋은 공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번에 본선에서 제가 박범계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석 서구를 이걸 뺏어오겠다. 이걸 약속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대전 경제가 지금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대전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는 대전하면 과학도시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이 대전 과학도시 육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학도시로의 기능이 저는 굉장히 죽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0년을 내다보고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종과 청주 그 다음에 내포는 충청도 이제 도 기능이 거기에 중심 도청 소재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엮는 GTX 망을 하나 만들겠다. 장기 프로젝트로 연구에 착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대전 서구 지역은 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지역도 물론 높지만 대전에서는 제일 높은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대전 지역에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 캠퍼스를 크든 작든 간에 일단 내실 있게 시작하겠다. 그리고 유학 비용이 너무 커요. 고비용이야. 고비용 저효율이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유학 시스템을 하나 멋있는 세계적인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능력이 검증된 그런 유학 에이전시를
우리 대전 지역에 유치해가지고 그야말로 가성비 높은 해외 유학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그 멋진 도시인데 여기에 젊은 인재들이 자원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거주 지역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전세 제도를 도입해서 대전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가지고 젊은 유능한 인재들이 여기 대전 지역에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관련된 법안이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도 제가 만들겠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세금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 세금이 지금 10%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5%대로 절반 정도 낮추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뭐 외교안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은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 관련 업무도 많이 다뤄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업무도 제가 과거 현직에서 경제 업무를 다룰 때의 그 열정과 노하우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측면 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이래서 안보 파탄이 온다고 보는데, 이러한 그 안보 체제를 임의적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라 해서 함부로 흔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민 자존심이 완전히 지금 뭐 땅에 떨어졌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중요합니까? 국민이 중요합니까? 문재인 정권의 눈에는 국민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이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북 정책, 대북 전략, 이것도 정권 마음대로 못하게 이것도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한 정치,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대전을 포함해서 이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정치학에서 나오는 원론 중에 원론,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피부에 와닿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당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전국을 지휘하는 총선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대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그러면 중앙당 차원의 선거 전략에서도 이 대전 지역에서의 우리 실질을 회복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앙당의 전략은 전략대로 제가 우리 대전 서구 지역 또 크게 대전 지역에 맞게 탄력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불과 이제 4월 15일이니까 지금 한 달 3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의 진정성, 열정, 이것이 박범계 후보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누가 진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대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대전 지역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과 얼마만큼 상응하고 또 이 비례적으로 평행선을 그으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게 정말 밤잠 안 자고 길거리를 누비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이제 더군다나 우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말하자면 대면 접촉을 통한 선거 활동이 굉장히 지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미디어가 바로 저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확보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 것처럼 저는 다른 어느 후보도 갖지 못한, 특히 대전권에서 제 유튜브 채널 30만에 육박하는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통을,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저는 양호하다고 봐요. 이것을 최대한도 활용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호소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미 공개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전 지역에 있는 양 후보 캠프 측에서나 제가 대전을 모르는 사람으로 폄하되고 있을 뿐이지, 저는 대전도 알고 대한민국도 알고 국제사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소통 자산을 통해서 저는 이미 검증을 받았다고 봅니다. 정책과 전략 그리고 투쟁 면에서 이것을 대전 서구 지역의 유권자들은 충분히 심판할 것이다. 저는 네거티브를 싫어하는데요.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것은 네거티브 아니지 않습니까? 박범계 하면 누굽니까? 조국의 아바타예요. 지금 조국이 장관직에서 내려왔잖아요. 왜 내려왔습니까? 민심의 분노의 파도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박범계는 누굽니까? 여권 내에서도 조국을 끝까지 사수한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이 얘기는 민심의 정반대 대척점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싶어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심에 거역하는 정치인이 성공할 수 있나요? 투표로 결정해 주는데, 반드시 조국 사태 하나만, 그 어록만 가지고서도 제가
우리 수준이 높은 대전 서구 지역 유권자들부터 충분하게 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신 있습니다. 예. 내가 몸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대전 지역에 산다고 해서 대전을 꼭 사랑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전 지역을 떠나 있기 때문에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더군다나 대전하면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태어난 곳도 서천이고 처갓집도 대전이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도 대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은 제가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강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다라고 양심껏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속에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냐면 대전하면 충청도 양반이잖아요. 그러면 점잖아야 돼요. 보수의 가치 출발은 정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간에 보수 가치의 가장 출발은 예의와 품격이에요. 예. 그런데 최근에 양홍규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해가지고 저를 비방하는 것은 대전 지역 우리 유권자들의 양심과 양시, 도의,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예.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허위 사실까지 유포해가면서 저를 비방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유튜브 방송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편집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사전에 원고를 쓴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로 실황으로 나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이 좀 빨라요. 그럼 말이 조금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대전 지역에 살면서 제가 평생을 충청도 사람인데 대전과 대구를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령 방송에서 대구라고 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구라고 들려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지금 제 나이도 있고 매일같이 아까 있잖아요. 그 원고도 없이 막 하는데 말이 빠르다면 대전, 대구 또 미래통합당을 미래한국당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큰 흐름을 보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 출마한 이후에 쭉 보면 대전과 대구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무능하고 무식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비방 홍보전을 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일일이 참 제가 거론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면 제가 내려와서 지금까지 들은 말로는 양홍규 하면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들었고 저도 그런 평판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석상에서도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이런 정치인이 어떻게 이 양반의 고장 한복판 대전에서 이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조국 사태에서 실망한 게 뭡니까? 위선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국 법률가잖아요. 그런데 법률가면서도 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진실되고 양심적이고 진보의 가치에 충실한 사람인 것 같지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본 것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겁니까? 그러면 착하다, 선하다 한 사람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 발언의 실수를 가지고 이렇게 후보를 비방하고 더군다나 내부 경선 과정에서조차도 이러면 조국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 말씀만 드린다면 내부 경선은 내부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당당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우리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 후보라 하더라도 본선을 가더라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사실로 밝혀지는 내용을 가지고 박범계 후보 싸우면 대전 유권자들이 또다시 미래통합당을 심판하게 된다. 그리고 본인의 유튜브에서요. 저도 유튜브를 하는데 본인의 유튜브에서 저는 그런 거 일체 다 무시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저한테 당부를 해와요. 그 저를 이제 비판하는 그런 뉴스인데 비판하는 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저한테 정치가 장난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장난 코미디는 본인 유튜브에서 시작했어요. 그 시시껄껄 웃으면서 36 코미디 같은 방송을 하더라. 그러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가 어떻게 음지냐, 양지다. 이러면요. 정치적인 센스도 없고 정치적인 판단의식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양지다, 음지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대전 서구 지역에서의 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민주당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음지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우리 애국 시민들한테 대전 서구 지역에서 더 큰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음지라고 하는 건데 대전이 양지면 무엇이 양지입니까? 국민소득이 높다고 양지입니까? 그거는 경제적인 지표로는 양지죠. 그러나 지금은
여당과 싸우는 정치적인 센스의 측면에서 그 컨셉을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왜 음지입니까? 음지를 내놓습니까? 양지인데 이런 말하자면 무식한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과연 우리 유권자 수준에 맞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왜 국민들도 혐오받습니까? 국민 눈높이를 못 따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앞에서는 착한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정치적인 센스와 합리적인 판단의식까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밖에 볼 수 없어요. 예. 최종적으로 한국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대전을 위해서, 예. 또 대전 서구를 위해서, 예. 서구 을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아까는 고향 싸움이 너무 포괄적으로 예. 컸어요. 대한민국을 했으니까. 예. 서구 을 지역 주민들한테 어차피 이제 표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예. 서구 을 지역을 위한 공약만 무엇인가 딱딱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서구 지역의 유권자들을 위해서 가장 이제 피부에 닿는 것이 저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시작하는 그 유아, 교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4시간 내가 낳은 아이를 충분히 맡기고 믿고 내 직장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유아 보육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대전 서구 쪽의 특성 중에 하나는 말하자면 1인 가구가 이게 싱글 패밀리가 많아요. 그래서 1인 가구의 복지 문제, 이런 문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그 문제를 제가 이제 또 다루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대전 지역의 이 상공인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 지역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제 내수 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찾아오는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의 제한이라든가 그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한 리스크가 또 너무 크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해외 시장 진출에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동안에 그 해외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공직생활 30여 년 중에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대전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이 해외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단으로 줄이는 상태에서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또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제공해주는 그런 창구 역할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면에서 내가 대전 지역에서 대전 서구 지역에서 사업하려는 것이 참 잘했다. 이런 자긍심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아이를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대전 서구 지역에서만 키워도 국제적인 인물로 키워낼 수 있다. 이런 그 제도적인 그 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